일치하는 거라고 그러죠. 거의 일치하는 것이고, 생각을 표현한 것이 언어고, 또 우리가 언어의 그 힘이 결국 그 생각의 힘.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는 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각한 대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것이 주체, 그렇죠? 주체로서, 또 독립된 존재로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개별적인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대로 살게 되는 삶을 산다고 그랬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을 구체화하고 그 생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면서 실제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결과물들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은 정말 가치 있고 보람되고, 또 우리는 정말 살만한 그런 행복감을 얻게 돼요. 여러분,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이라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추구하는 가치, 내가 갖고 있는 그 생각이 나의 삶 속에서 실현되어질 때, 그때 사람은 가장 큰 행복을 느낍니다. 그렇죠? 그게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죠? 개돼지는 뭐예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행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돼지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 생각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이라는 게 다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우린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상념이 다 생각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배가 고파요. 네. 점심을 못 먹었어요.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어떤 상념이 가장 많이 떠오를까요? 배고프다는 거, 먹을 거,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나의 욕구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누군가하고 이제 말다투면서 투닥투닥. 어떻게 해요? 기분이 굉장히 나빠요. 그죠? 부정적인 생각도 막 떠오르고. 근데 그때 우리는 꼭 그게 생각이라고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감정이에요. 정서적인 감정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많은 것들에 지금 사실은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어디가 다쳤어요. 그럼 통증을 보자. 아프다. 그렇죠? 예. 그런 많은 외부의 자극에 의한, 또는 우리가 또 하나의 유기체적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또 육체적인 어떤 욕구와 필요에 의해서 느껴지는 많은 상념들이 있어요. 그 상념들은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아닙니다. 그 상념들을 정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생각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공부하기 싫어요. 학생이 난 놀고 싶어. 막 그런 욕구가 또 놀고 싶죠. 날도 좋고 오늘 같은 날씨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오고 싶습니까? 목사님 나도 차 확 돌려가지고 그냥 바닷가로 달리고 싶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 그렇죠? 예. 오늘 야외 예배를 바닷가에서 드릴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욕구가, 그런 상념들이 떠올라요. 근데 그건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상념이라는 거죠. 근데 생각은 뭐냐? 그런 욕구가 탁 올라왔어요. 올라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이게 바른 것인가? 나에게 이 욕구에 충실한, 이 욕구에 따르는 것이 옳은 것인가? 도덕적인 판단? 또 이렇게 하는 것이 나에게 결과론적으로 유익을 줄 것인가? 이것이 나에게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여건상에서 올바른 선택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쵸? 시간이 충분한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그 생각의 결과물로 아니야. 그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지. 학생은 그래도 내가 공부를 해야지. 그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건 좋은 생각이고, 그래 이런 좋은 날씨에 교인들한테
적당히 핑계 둘러대고, 뭐, 우리 와이프 아프다고 핑계 대지, 뭐, 그리고 그냥 가자. 나쁜 생각. 그죠? 예? 그래, 에이씨, 뭐, 공부가 행복순위에, 응? 자기 욕구에 대한 정당성을 자꾸 부과하는 생각을 만들어. 나는 공부 안 해도 대학 갈 수 있다는 것을 입증시키겠어요. 대단한 문 것처럼. 또 그만한 노력을 하면 모르겠는데 또 그것도 안 하면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생각. 그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 없이 사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상념에 충실한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건 심리학에서 알려지지 않지만 심리학에서 이거는 절대 진리라고 여기는 겁니다. 절대 명제. 뭐냐?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믿어라. 난 절대로 안 변할 거야. 그럴까? 왜 날 못 믿어? 너에 대한 나의 사랑을 왜 못 믿어?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네? 변해요. 그래 놓고 나중에 변한다면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이 변하더라. 뭐 이런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뀐 게 없어요. 그 사람이에요. 뭐가 바뀌었죠? 상황이 바뀐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통제할 수 있나요, 여러분? 사람은 통제할 수가 없어요. 나 자신도 통제가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자신 100% 통제가 됩니까? 안 돼요. 근데 뭐가 통제가 되죠? 상황이 통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을 이룰 때는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뭘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결과물과 성취를 이루려고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은요, 굉장히 연약한 존재예요. 그럼 뭐냐?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 때 그 상황 속에 어떤 사람이 있어도 그렇게 행동하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역지사지라는 얘기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 상황이 되면요,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이 결정할 거예요, 아마. 그렇죠? 그죠?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상황을. 제가 그런 얘기 했었죠. 시스템 얘기 많이 했죠. 시스템이라는 게 딴 게 아니에요. 그런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능력이 있어도요, 그 개인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 그 제약 속에서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폭은 항상 그 틀 안에 있어요. 상황이라는 건 틀이잖아요. 그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돈을 버는 게 아니라요, 돈을 버는 상황 속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걸 조금 사회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건 하나의 뭐예요? 사회적 환경. 또 경영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거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걸 만드는 게 뭐냐? 이게 뭐냐? 자, 이걸 언어학적으로, 기호학에서 얘기하는, 언어기호학에서 얘기하는 걸 치환을 시켜보면, 사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종의 단어예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의 정보예요. 정보와 의미예요. 단어. 근데 같은 사람이라도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 그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달라져요.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달라져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단어의 나열, 이 정보의 나열, 이 의미의 배열에 따라서 뭐예요? 그 문장의 의미가 달라요. 똑같은 단어인데 이 문장에 쓰여지는 의미와, 그렇죠? 저 문장에 쓰여지는 의미가 다르죠. 이게 언어예요. 이해되시죠? 자, 근데 이 언어라는 것은 그냥 무조건 나열한다. 여러분, 무의미한 단어의 나열이 언어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렇죠? 언어라는 것은 뭐예요? 그 문장의 조합 속에서 그 단어의 연결과 정보의 연계와 의미의 배열 속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쵸?
그쵸, 여러분? 메시지. 너도 70인데? 이 메시지가 어떤 목적일 수도 있고, 어떤 뜻일 수도 있고, 어떤 가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얘밖에 안 나요. 얘밖에 안 나요. 그렇죠. 얘하고. 우리가 문법을 배우잖아요.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 뭐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뭐 배웠지 않습니까? 그 문장,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목적과 가치와 뜻과 의미가 여러분 뭐예요? 그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문장의 형식이 복잡해지잖아요. 너 50이고 나 또 많은 게 포함될수록 문장의 형식이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이 형식은 간단해요. I'm Tom. 그죠? 난 탐이다. 어? 그죠, 여러분? 벤치 나야 돼. 벤치 나야 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런 우리가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면서도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는데 뭐냐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한글이 굉장히 뛰어난 언어예요. 정말 이 문맹을 깨우치는 데 있어서 세계적으로 정말 가장 과학적이고 표의 문자로서는 표음 문자로서는 따라올 게 없죠. 네, 한글이. 근데 한글에 문제가 있어요. 표음 문자들의 한계가 뭐냐면 표음 문자가 뭐예요? 소리 나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의미를 전달하는 게 뭐가 있냐면 굉장히 정서적이에요. 정서적이에요. 의미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정서적이고 어떤 이런 것들은 표현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어떤 문장의 본래의 메시지 그 자체에 충실하기보다는 그 문장을 통해서 전달되는 뉘앙스, 그 느낌, 그렇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우린 그런 문화가 있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정서적이죠. 그러니까 정서 굉장히 풍부해요. 우리가 한류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그런 대중문화라는 건 정서잖아요. 그죠? 정서의 교감, 정서의 전달과 정서의 다양성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언어 자체가 거기에 최적화되어 있는 언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한류가 이렇게 막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이 발달되지 못해요. 여러분 영어도 분명히 표음 문자입니다. 그러나 영어는 뭘 기반으로 하고 있죠? 헬라어와 라틴어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근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그렇죠? 응? 요즘 심지어는 신조어가 만들어져도 다 그리스적, 라틴어적 배경을 다 갖고 옵니다. 특히 학술어는 정말 철저하잖아요. 그죠? 인문학 쪽에서 쓰고 있는. 근데 이 라틴어와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사실은 표음문자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표음문자. 예. 표음문자가 표의 문자화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편리성뿐만 아니라 이들은 뭐예요? 그 안에 담겨지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이 헬라어를 썼던 이 그리스에서 철학이 발달된 것은 필연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동양 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시아 철학이라고. 다 중국이 다 휩쓸고 있어요. 우리나라나 뭐 일본 뭐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그들 거 갖고 와서 그것을 발달시킨 거, 성리학적 퇴계 이황 다 중국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원료는 다 그게. 왜 그렇게 그게 가능하냐? 걔네가 쓰는 문자 자체가 제가 표의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한글이라고 하는 음문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논리적 사고를 하고 인문학적 사고를 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현실적으로 따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네. 한문 교육해야 되고요. 외국어 교육해야 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전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매주 한자를 학교에서 한 주마다 30자씩 던져요. 무조건 외우라는 거예요. 네. 제가 다니던 대원고등학교 그랬어요. 그러면 토요일 날 아침에 시험을 봅니다. 영어 단어 30개, 그 다음에 한자 30개를 줘요. 그거 외우라고 그래요. 다른 공부하기도 바쁜데 그거 학교 학업하고 전혀 상관없는 글들이에요. 무조건 외워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시험 그거 하려면 계속 외워야 되잖아요. 별의 공부가 다르게.
근데 그때는 그 정말 하기 싫었는데 지금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제가 한자를 많이 알거든요. 잘 쓸 줄은 뭐 악필이긴 하지만 많이 알아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여러분 한자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신학교 간 다음에 제가 제일 먼저 배웠던 게 그리스어. 헬라어가 그리스어잖아요. 신약 성경이 헬라어니까. 히브리어. 그리고 라틴어도 제가 일부러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니까, 아, 이게, 이 언어가, 표의 문자, 표 문자, 이 차이를 제가 알게 됐고, 그게 저한테 상당히 도움이 되었던 것은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을 봐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봐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그 개인으로 엄청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개개인의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왔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들을 해왔는가, 그리고 그가 만들고자 하는 그 상황, 그 상황에 어떤 가치가 있고 어떤 담론이 있고 어떤 시대 정신이 담겨져 있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상황. 그리고 이거는 언어적으로 이건 하나의 문장. 근데 그거는 논리를 갖춰야 되죠. 의미가 전달되고 메시지가 전달되면 논리가 있어야 돼요. 논리가 없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언어가 아니죠. 그죠? 언어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의미한 낱말의 배열이죠. 논리가 있어야 돼요. 모든 생각은 논리가 있어요. 논리. 생각이라는 것도 여러분 논리적 구조가 있어야 그것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 이제 만다라트 얘기를 했는데 잘 쓰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피드백도 주시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한 가지 또 여러분들한테 기술적인 어떤 조언을 하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씩 지금도 종종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는 항상 이렇게 수첩을 갖고 다녀요. 가방에도 수첩이 있고 여기도 수첩이 있는데 여기다 항상 메모를 해요. 어떤 생각이 떠오르고 생각을 정리할 때는 항상 이렇게 뭐 이런 표도 갖고 다니고 하면서 그걸 정리를 다 하는데, 이제 저는 이제 제 나름대로의 이제 이제 요령이 있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그것이 되고 또 많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게 머릿속에서 다 정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그런 부분에서 또 실제적인 또 하나의 도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 요 정도 크기? A4지 한 반 정도 접은 정도의 크기로 여러분 이런 표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야, 근데 벤치 포켓몬에 벤치 포켓몬이랑 연락해야 된다. 근데 우리 인정식이 아니지. 인정? 괜찮네. 그 여기다가 질문. 예를 들어서 아주 이제 쉽게 생각해서 점심을 뭐 먹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리고 여기다 이제 날짜를 씁니다. 오늘이 5월 14일인가요? 이렇게 씁니다. 자, 점심 뭐 먹지?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직장인들은요, 점심 뭐 먹지가 상당한 고민입니다. 한 11시쯤 되면 그때부터 벌써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뭘 먹지? 자, 뭘 먹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떠오르는 대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네? 떠오르는 거. 저는 그냥 회사에서 준 것들. 구내식당. 구내식당을 이용하자. 식당으로 있으니까 한번 얘기해보죠. 그럼 여기는 또 중국집, 여기는 분식집, 여기는 그냥 밥집, 요즘 더우니까 냉면집, 여기는 뭐 스파게티. 네. 스파게티는 메뉴명이고. 자, 이태리 레스토랑. 자, 골라보자. 이렇게 이제 적어본 거예요.
8가지죠? 6가지죠? 뭐 더 될 수도 있어요. 네, 더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해놓고요. 요 칸에다가 어떻게 쓰냐면요. 여기다가 장점, 단점 쓰는 거예요. 하나씩만 쓰는 겁니다. 구내식당 이용했을 때 장점이 뭐예요? 네. 생각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사람도 생각하는 걸 기피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 안 하면 돼. 간단하게 그냥 배고픔만 해결하면 돼. 단점은 뭐예요? 네? 단점은 뭐예요? 네? 뭔가를 먹는다는 즐거움 포기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그냥 준 대로 그냥 먹는 거니까. 뭐 또 뭐가 있어요? 또 대부분 또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그 또 음식들의 영양가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가 항상 붙여지잖아요, 그죠? 그 영양에 좀 문제가 있다. 그 점심 시간을 즐기지 못한다. 응? 인조이하지 못한다. 응? 못한다. 이게 있고. 그다음 중국집. 중국집은 뭐가 좋을까요? 중국집의 장점. 중국집은 뭐예요? 빨리빨리 먹을 수 있어요, 그죠? 스피드가 생명이에요, 그죠? 스피드. 근데 단점은 뭐예요? 네? MSG를 너무 많이 써요, MSG를. 그리고 칼로리가 너무 높아요, 그죠? 네? 칼로리가 너무 높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분식집. 분식 뭐예요? 장점. 골라 먹는 재미가 있어요. 골라 먹는 재미. 재미. 하나씩만 쓰는 거니까. 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저렴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단점은 뭐예요? 역시 영양가가 문제가 있다. 밥집, 백반집. 네, 백반집. 여기도 뭐예요? 생각 없이 그날 백반집은 그날의 메뉴가 정해져 있어 항상. 그렇죠? 네. 장점 간단하다. 근데 백반집을 이용할 때마다 여러분 뭐가 항상 걸립니까? 백반집에서 나오는 그 반찬은요, 가락동 시장이나 노량진 시장이나 이런 데서 그날 가장 싼 것들을 위주로 한 그거예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여러분 그 백화점 가면은 문 닫을 때쯤 되면 싼 거 있죠. 백화점 슈퍼에 가면 엄청 싸잖아요. 그것처럼 사실은 이런 백반집들은요, 좋은 재료를 쓸 수가 없어요. 가격을 못 맞춥니다. 그래가지고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가락동 시장에서 새벽에 이제 막 그 거래하고 남은 그 파장된 거 있잖아요. B품이나 C품 정도 되는, C등급 정도 되는 그런 제품들 써요. 그러니까 재료가 좋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건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퀘스천을 가질 수, 이제 부담이 있는 거죠. 자, 냉면집. 장점 뭐예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시원하게, 응?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맛. 단점 뭐예요? 소화가 빨리 돼. 그쵸? 네, 허기져요. 든든하지가 않아요. 자, 이태리 장점 뭐예요? 분위기. 그죠? 분위기 좋죠. 특히 여성 그 직장인들한테는, 그쵸? 예. 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네. 단점 뭐예요? 비싸요. 비싼 게 문제예요. 자, 이걸 쓰는데 지금 5분도 안 걸렸어요. 이런 속도로 쓰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뭐 곰곰이 고민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그렇죠? 자, 어떤 것이 좋을까요,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아니, 뭐 아무거나 선택하세요. 괜찮아요. 네. 이 중에서 이 6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돼. 네. 어떤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저 의찬이 아버지가 선택해봐요. 저는 저기 구내식당에 영양가 없는 것도 아니고 영양사가 이렇게 구내식당에 다 영양사들이 있어요. 네. 구내식당. 자, 구내식당 나와있다. 그럼 집사님은 뭘 선택하시겠어요? 밥집. 자, 구내식당 손 드세요. 구내식당. 2명, 3분. 중국집 손 들어보세요. 중국집.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오늘 기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걸 할 때 여러분 생각을 정리할 때 원칙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삼현. 삼현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세 가지 현이에요. 현재. 이게 뭐예요? 지금이에요. 지금 생각이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현장. 그곳.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현물. 뭐예요? 진짜 있는 거. 상상이 아니라 이랬더라면 저랬더라면 가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어져 있는 그 현물.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전제 조건입니다. 이걸 삼현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 이 중에서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점심. 자, 구내식당. 구내식당. 삼현의 원칙에 의해서 오늘 구내식당. 한 분? 네. 그 다음에 중국집. 오늘 중국 요리 땡기세요? 네. 분식집. 분식. 오, 나까지. 그래서 다섯 분. 자, 밥집. 한 분. 냉면집. 냉면집 별로 인기 없고. 이태리. 한 명. 아. 자, 그러면 분식집으로 간다고 칩시다. 분식집을 선택을 해요. 자, 그러면 분식집으로 가면 이게 지금 논리를 만드는 구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점심을 뭐 먹지? 오늘 점심 뭐 먹지? 생각했는데 분식집으로 우리가 선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걸 또 표를 만들어요. 이거 만드는데 5분도 안 걸립니다. 표를 만들어요. 이번에 좀 많이 할까요? 칸을? 8개를 만들어 보세요. 똑같아요. 점심을 뭐 먹지? 근데 여기 이게 Q1, Q2가 있어요. 분식집에서. 저기 있잖아요.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뭐냐? 분식집에서 딱 가봤더니 여러분 메뉴가 있어요. 자, 제가 적어볼게요. 쫄면 있고, 떡볶이 있고, 라면 있고, 김치볶음밥 있고, 그 다음에 김밥 있고, 또 뭐가 있죠? 돈가스, 그렇죠. 돈가스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덮밥, 오징어 덮밥 있고. 또 뭐가 있을까? 제육덮밥도 있다. 자, 이렇게 메뉴를 딱 만들었어요. 똑같아요. 떠오르는 대로. 쫄면 장점. 그냥 느끼는 대로. 쫄깃하다. 쫄깃하고 매콤하다. 단점. 똑같죠? 뭐야? 허기. 이것도 소화 금방 된다. 그런 단점이고. 떡볶이 어때요? 맛있죠? 그죠? 떡볶이 장점 맛은 있는데, 뭐예요? 탄수화물 너무 높다. 떡이잖아요. 탄수화물. 이게 뱃살 살찌죠. 라면은 뭐예요? 라면은 어디든지 먹죠.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장점은 간편하긴 하지만, 어떻게요? 단점은 영양적으로 보면 이건 빵이에요. 그죠? 김치볶음밥. 네. 이걸 딱 봤는데, 그 메뉴를 봤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어제 저녁에 집사람이 김치볶음밥을 해줬어. 먹었던 거야. 그냥 X. 자, 김밥도 좋죠. 근데 김밥 저는 2줄 먹어야 돼요, 저는. 한 줄 갖고는 안 돼요. 다 좋은데 양이 적다. 그죠? 그 다음에 돈가스. 맛있다. 근데 너무 기름지다. X. 그러니까 이게요, 이 장단점을 쓰라는 게 아니라 그걸 꼽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다, 자, X. 분식집은 동그라미, 밥집은 세모, 냉면집 X잖아요. 그죠?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장점, 단점을 이렇게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표시를 하는 거야. X, 세모, 동그라미. 자, 여기 보면 쫄면도 그래서 X, 떡볶이도 X, 라면도 X, 김치볶음은 X. 김밥은 2개를 먹어야 돼. 2개를. 네. 세모. 근데 돈가스는 기름져. X. 오징어 덮밥? 난 해산물을 좋아해. 동그라미. 제육덮밥? 이것도 맛은 있어. 근데 가격이 제일 비싸더라. 그래서 X.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점심을 뭐 먹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막, 이렇게, 이 칸을 채운 건 뭐예요? 떠오르는 생각들이에요. 그죠? 상념들이에요. 근데 그거를 정리한 거예요, 나는. 그죠? 정리하면서 어떻게 돼요? 분식집을 선택을 했고, 이걸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분식집에서 이제 분식집 메뉴에서 뭘 먹을까를 또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또 이렇게 여러 메뉴별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점심 뭐 먹지 않은데 분식집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분식집을 선택했고 그 분식집 메뉴가 정해졌어요. 그렇죠? 이게 뭐예요? 이게 논리를 전개하는, 생각을 전개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늘 뭐 먹지? 오늘 점심 뭐 먹지라는 단순한 주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결정이 되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 프로젝트를 전개한다고 한다면 이게 더 복잡해지겠죠. 그죠?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겠죠. 그죠? 그 과정이, 이거를 해 나가는 그 과정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훈련이 되는 과정이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사를 가는 문제도 똑같아요. 그럼 이 칸에 채우는 것들은 뭘까요, 여러분? 요 작은 칸에 채우는 것들은 정보죠. 그죠? 이 주제를 해결하기, 이 주제에 대한 답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주제에 대한 답을 얻으려면 먼저 정보를 취합해야 되고요. 그 정보를 처리해야 돼요. 처리한다는 건 뭐냐면 그 정보의 가치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정보를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정보를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뭐예요? 뭐가 나와요? 이 주제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답이 정답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내가 어떤 주제에 대한 답을 얻는 그 과정을 내가 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은, 단순한 방법인 것 같지만, 이런 훈련을 여러분들이 자꾸 하잖아요. 저는 이런 그래프를요, 이런 칸 채우기인데, 이 시트에다 칸 채우기 하는 건데, 이런 그림을 제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30장까지 써본 적도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그 생각이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명확한 생각을 갖고 그 일을 하게 돼요. 근데 그 과정이 정교하면 정교할수록,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정보들인데 나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취합하고 그 정보들, 이게 좋대 저게 좋대 그게 아니라, 이거 먹으면 몸에 좋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해요? 내가 판단하고 처리하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얘기하지만 이 표를 만들 때 여러분 5분 이상 걸리면 안 됩니다. 이게 규칙이에요. 5분 이상 되면요, 생각을 위한 생각이 돼버려요. 생각에 더 빠져버리게 돼요. 이건 뭐예요? 문제를 생각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생각은 뭐예요? 문제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5분을 넘기면 안 돼요. 절대 5분을 넘기면 안 돼요. 이거 5분도 안 걸려요, 사실은. 근데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 꼬리물기를 해서 또 그 생각이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또 발전하고 계속 발전하잖아요. 제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30개 페이퍼를 만든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이 30개 페이퍼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딱 갖다 놓고 저는 맨 마지막에 그거를 한 장의
페이퍼로 요약을 합니다. 네, 문장으로. 이걸 보면은 문장이 나오잖아요, 그대로. 그죠? 그러면 그거를, 그게 보고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제안서가 될 수도 있고, 그게 기획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그걸 제가 제안을 딱 하잖아요? 거의 제가 한 90% 이상은 제가 통과됐던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설계를 준비할 때도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사실은. 네. 근데 하도 이게 이제 하도 하다 보니까 이게 머릿속에 제가 딱 눈을 감으면요, 머릿속에 이 칸이 딱 그려져요. 그래서 그 칸 채우기를 합니다. 그 5분 안에 그 첫 번째 칸을 딱 정리하고요, 거기에서 결정한 것에서 다음 칸으로 넘어가요. 쫙 넘어갑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보통 보면은 한 4단계에서 5단계 정도면 끝나고요. 아주 복잡한 단계는 한 뭐 10에서 한 12 정도, 30개에 가는 경우는 아주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근데 이 표를 딱 만들었는데, 이 표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정보들이, 이 정보가 하나의 어떤 생각과 판단을 하는데 조건이잖아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이게. 근데 정서적인 어떤 판단과 정서적인 어떤 그런 부분에 이렇게 이끌려 살아왔던 분들은 이 칸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맨날 바뀌어. 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했냐면, 현재, 현장, 현물, 3현을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현재,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이곳, 현장. 그리고 현물은 뭐예요? 실제. 근데 여자들은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하다가, 야, 저기 새로 생긴 집이 있는데, 거기 세일해주지 않을까? 그리고 또 신메뉴가 있지 않을까? 하고 가요. 갔는데, 똑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굉장히 실망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저 그런 경험 많이 했습니다. 네. 집사람한테 손 끌려가가지고 제가 이제 가보면 별거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새로운 데 왔다면 그거 하나죠. 그건 뭐예요? 만족감이죠. 근데 그건 별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여러분 이해되세요? 지금 말씀. 이거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굉장히 강력한 생각 정리의 도구. 왜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동그라미 친 것만 골라내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를 친 것에 대한 동그라미 뭐야? 이게 하나의 의미고 하나의 단어고 하나의 개념이잖아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단어와 개념과 개념을 연결시킨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연결의 다발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수록 길어지지만 보통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문장으로 이제 그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아무리 복잡한 문제를 하더라도요,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천을 못하는 줄 아세요? 실천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실천. 여러분, 왜 우리가 행동하지 못하는 줄 아세요? 실천과 행동이 왜 부족한 줄 아십니까? 왜 그럴 것 같아요? 뭐 의지력이 부족해서? 네? 끈기가 없어서? 여러분, 내가 내 명확한 생각을 갖지 못해서예요.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기 생각을 딱 갖잖아요. 확고한 자기 생각을 가지면요, 실천하게 돼 있어요. 무언가를 강력하게 실천하지 못하고 행동에 옮기지 못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것에 대한 나의 생각이 아직도 불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나의 생각이 아직도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생각이 없을 수도 있어요. 남들이 좋다고 해요. 남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동의하는 정도의 수준? 아니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에서 그래야 되는데 이 정도의 수준? 이게 맞다, 이 생각이 옳다라는 그 확고한 자기 논리, 자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거. 그렇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확고해지면 실천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의 힘, 생각 결국 언어의 힘. 제가 이 과정을 해서 굳이 그걸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수정을 꽉 채워가지고 며칠 전에 새로운 수첩을 샀는데, 보면 문장들이 쫙 나열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이 과정들을 거친 거예요, 저는. 제 머릿속에서. 전 이거 안 그려도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제 어디를 갖다 쓰고, 그걸 하나의 문장으로, 의미로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하루 업무를 보면서,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정리를 했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엄청나게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업무에서. 그리고 이러한 논리를 갖고, 이러한 논리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여러분 설득력을 가져요. 상대를 설득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의 동의를 얻어낸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내가 어떤 상황을, 아까 얘기한, 그래서 내가 의도한 상황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동의를 해주고 나의 제안을 수용하는 사람들은 결국 뭐냐면 내가 만든 상황에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사람은 통제하기 어렵지만 상황은 통제할 수 있다고 그랬죠. 내가 의도하는 대로 그 사람들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리더십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 생각은 언어의 형태로 표현되지 않으면 생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내용들을 한 장의 원페이지 정리를 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애들한테 이걸 한번 훈련시켜 보세요. 그리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 3현 원칙에 의해서 정리를 했다면, 여러분 정리를 해놓잖아요. 그러면 그 정해놓은 그거는 깨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설사 내가 의도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생각대로 사는 삶을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대로.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때는 말이야, 그 조건이 이랬고,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지금 달라져서 이런다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바뀌니까.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생각도 달라져야 된다. 그 말은 뭐예요? 사는 대로 생각하겠다는 거거든요. 이 툴은 그렇게 하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내가 생각을 정하고 내 생각이 정해진 대로 사는 것을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이렇게 해놓고 가가지고 엉뚱하게 중국집 가서 짜장면 먹어버리면 안 되죠. 그쵸, 여러분? 그죠? 동료들이 에이 뭐 그래 그냥 짜장면 먹으러 가자. 그게 아니에요. 그럼 너는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짜장면 먹을래. 짜장면 먹을래. 나는 오징어 덮밥 먹겠어. 그리고 직원들을 설득하는 거죠. 내가 생각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짜놓은 이 쉬프트에 의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설득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동조해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예요? 나의 생각이 뭐예요? 내가 잘 생각했다는 거죠. 그렇죠? 잘 생각했다는 거죠. 여기 이제 공부선이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면 그런데도 안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에이, 그래, 내가 짜장면 먹으러 주러 갈게.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충분히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돈도 뺏기는 거고, 예? 시간도 낭비되는 거고, 삶의 에너지를 다 소비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렇게 해왔어요.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돼요. 아니야. 그래, 넌 짜장면 먹어가. 나는 오징어 덮밥 먹어갈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야, 그럼 왜 오징어 덮밥이야? 그럼 오징어 덮밥을 먹어야 되는 이유를, 내가 생각했던 그 생각의 그 과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설득이 되면 같이 가는 거고, 아니면 너는 짜장면 먹어라, 나는 이거 먹어라.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요. 우리 회사 직원들이 건강도 잃더라고요, 나중에는. 네? 사는데. 네? 시간 버려, 돈 버려, 예? 삶의 에너지 버려, 건강까지 다 버리더라고요. 네. 중요한 겁니다. 시시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이걸 실천했어요. 실천했더니요, 놀라운 일들을 겪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작은 것부터 한번 실천해 보세요. 작은 것. 실제로.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주부들은 우리 집에 그 식단 짜는 것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저는 특별히 아이들한테 이런 훈련을 일찍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애들한테. 놀이 삼아서 하세요. 야,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니네 뭐 먹고 싶니? 한번 표를 하나 그려보는 거예요. 애들하고 같이. 그죠?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같이 얘기해 보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아이들하고의 어떤 그런 같은 좋은 그 친숙한 시간을 갖는 것뿐만 아니라 애들 스스로가 생각할 수 있는, 논리를 갖출 수 있는 그런 훈련이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네. 상담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이 컸을 때 아마 굉장한 그 일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애들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아쉽습니다. 그리고요, 이거를요, 블록처럼 쌓기를 하면 그게 만다라트 아닙니까? 그죠? 그쵸? 만다라트를 갖다가 딱 그걸 한 장을 갖다 놓고 쓰라고 하니까 되게 어려움들을 많이 겪더라고요. 근데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하니까 나중에는 그걸 딱 모으면 만다라트가 되거든요. 네모칸 채우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종이들을,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할 때는요, 문장으로 썼어요. 그래가지고 원고지로 제가 한번 설교를 하려면 원고지 한 80페이지를 썼었어야 돼요. A4지로 하면은 한 5장 내지 6장, 7장 이렇게 썼죠. 그러다가 제가 요런 쪽지, 그러니까 언젠가 기억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어느 순간에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된 걸 쓰지는 않고 카드 넘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로 설교를 한동안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표로 썼던 거죠. 그다음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한 장을 갖다 놓고 설교를 했어요. 만다라트를 그려가지고. 네. 그다음 이걸 자꾸 훈련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머릿속에 그려져 버려요. 네, 머릿속에. 눈을 딱 감으면은 이 표가 떠오르고 만다라트가 딱 떠올라요, 저는. 그리고 그 칸을 탁탁탁탁 채우면 돼요. 근데 여러분 아직 거기까지 훈련이 안 되셨으니까, 저는 그 10년 정도 그걸 해왔으니까 그게 되는데, 이걸 직접 해보세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컴퓨터에 치지 마세요. 엑셀 찍찍 그려가지고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여러분 AI 뇌과학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밝혔잖아요. 뭡니까? 컴퓨터에 치는 거하고 손으로 직접 그려서 쓰는 거하고요, 뇌 인식의 그 차이가 4배가 차이가 난답니다. 4배가 차이가 난답니다. 써야 되는 거예요.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면 다 컴퓨터 치고 이 스마트폰도 똑같아요. 하잖아요. 그리고 정리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각인이 되려면 그려야 됩니다. 4배 차이가 납니다. 4배.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단어 외울 때 연습장에다가 막 써서 하는 게 그게 진짜 공부였던 거예요. 보니까. 내가 보니까. 계속 우리, 그렇잖아요. 그렇게 공부 안 했죠? 우리 세대는 그렇게 공부했어요. 그렇게 했어요?
시험지나 뭐, 그쵸. 이면지를 갖다 놓고, 예, 그냥 써가면서 쓰는 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했어요? 동그라미 막 치고, 그죠? 숙제가 뭐였냐면, 영어 단어 100개를 정해주시면, 그걸 갖다가 그 A4지에다가, 예? 10장씩 써보는 게 숙제고. 그랬어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무식한 공부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맞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한자를 공부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한자는 뭐예요? 보고는 절대로 여러분, 보고 읽고는요 절대로 배울 수가 없어요. 한자는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자는 뭐예요? 손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끊임없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한자를 익힐 수 있어요. 한자가 표의문자잖아. 근데 우리는 글이었지만, 그렇죠? 우리는 한자 쓸 때 어떻게 그렸잖아요. 보고 베끼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한자는 뭐예요? 그 획 하나하나에 그 글자가 이렇게 조합되어 있잖아요. 그걸 하나 그릴 때마다 그 의미를, 그 이치를 따져가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깊이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선비들이 말입니다. 예? 막 사수삼경을 떼고 막 이런 것이 그냥 뭐예요? 쓰고 끊임없이 쓰고 외우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가 터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방법이 맞았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꼭 그렇게 해보십시오.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는 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경험했고 이 경험의 결과를 저는 확실히 맛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은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상념의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베개에 턱 꼬이고 이런 생각, 저런 생각 하잖아요. 그게 생각이라고 우린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보고 싶어. 아, 그때 그 미스터 김은 뭐 하고 있을까? 나만큼 나이 드는데 그때처럼 멋있을까? 아니면 똑같이 중년 아저씨가 됐을까? 뭐 여자 그런 생각들 많이 한대요. 남자도 그런 생각 합니다. 네. 딱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상상의 나래를 핍니다. 아, 내가 만약에 그때 우리 남편하고 결혼하지 않고 그때 그 미스터 김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남자는 미스 김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막 해요. 하다가 그러면 아마 이런 삶을 살고 저런 삶을 살지 않았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네? 그런 생각을 하다가 네. 여보 밥 줘 하면 이제 완전히 또 이제 꿈에서 깨어서 나오죠. 네. 그게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쇼핑을 하러 갔어요. 그러니까 쇼핑을 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리스트를 꼭 가져가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충동 구매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사기 전에 뭘 살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의 대부분은 적어놓은 걸 다 대부분 잊어버리고 와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생각을 해요. 내가 뭘 했지? 생각도 잘 안 나. 그리고 가면 꼭 의도하지 않은 것들을 또 잔뜩 또 사들고 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이게 싸서, 이게 1+1이라서, 그렇죠? 그리고 그 점원이 막 광고하고 홍보하는 데서 뭐 신상품이라서 한번 맛보고 싶어서.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예요? 남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그렇죠? 남의 생각대로 지갑을 여는 거고, 내가 필요하지도 않았던 것,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것도 남의 생각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내 삶 전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그 삶도 결국은 내 생각이 아니라 남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변화라는 것, 그리고 내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는 것, 그런 것은 결국 당장의 불편함이 있고 번거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 그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이러한 툴이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세요. 네. 저는요, 손정희 씨가 한 말이 참 귀에 꽂혔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보다는 제가 기업을 하는 CEO로서 제가 꽂힌 게 뭐냐면,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삶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통제할 수 있겠느냐. 그 사람 책에 나와요. 근데 그 말이 확 와닿았어요. 확 와닿았어요. 내가 돈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겠냐. 자기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의 주인이 될 수 있겠냐. 근데 돈뿐만이 아니죠. 모든 것에 그렇게 해당되는 거예요. 먼저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라는 것과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얘기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 신앙 고백으로서 여전히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세요. 맞아요. 주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또한 뭐예요? 내 삶의 그 주인의식을 또 가져야 돼요. 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에 대한 심판을 그분 앞에서 받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냥 철저히 나는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그 주인은 뭐예요? 생각대로 사는 삶이 주인된 삶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배운 것들을 꼭 제가 정말 강권합니다. 네.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눈 내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